3.1혁명 106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거 기억나십니까? 한미정상회담. 극우 좋아요. 간단하게 한미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은 잘 됐고 극우는 어떤 놈들이다? 극우가 아니라 맞아요. 폭력을 불사르고 무식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극우라 그러지 말고 이제 뭐라 그러라고요 이제? 아니요. 극우가 아니라 매국이에요. 매국. 예. 우리나라 극우만 그렇다고요. 일본 극우는 일본의 이익만 극단적으로 추구해요. 미국 극우는 미국의 이익만 극단적으로 추구해요. 우리나라 극우는요. 지들의 이익만 추구해요. 지들의 이익. 예. 그게 다릅니다. 오늘은요. 제가 정말 아껴두고 하고 싶었던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고구마 무료 제로. 정말 신나는 거 좋은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 여러분 신흥무관학교를 아십니까? 신흥무관학교 들어보셨습니까?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신흥무관학교? 뭐 빨리 말씀해 주세요. 아시는 거 있으면. 없으세요? 아시는 거? 좋아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빨리. 예. 독립군 양성. 예. 위치는 좋습니다. 많이 하시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신흥무관학교. 이거 일단 신흥무관학교 이 이름을 외우세요. 예, 외우세요. 이걸 우리가 모른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역사 교육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영화 암살 아시죠? 무려 1,500만 가까이 있던 대박난 영화. 이 암살에서 이 사람 속사포라고 불려 조진웅 씨. 이 조진웅 씨가 영화 암살에서 버릇처럼 얘기해요. 나는 신흥무관학교 출신이다. 나는 신흥무관학교 출신이다. 굉장히 자부심 있게 얘기해요. 그리고 실제 이 조진웅 씨가 그래서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 홍보대사로 유축이 됩니다. 왜냐? 신흥무관학교를 제일 직접적으로 잘 홍보하신 분이셨거든요. 영화 암살에서 그 대사로. 이게 되게 아픈 지점이에요. 우리가 신흥무관학교를 모른다는 거. 자, 먼저요. 그래서 신흥무관학교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7년 4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 강제로 일본에게 넘어갔습니까? 는 3.1운동이고 9년이요. 9년. 그때 일산늑약. 그 2년 전이에요. 2년 전. 그렇죠? 2년 전 상동교회, 서울에 있는 상동교회에서 항일 비밀 조직 신민회가 결성됩니다. 이미 그때 일제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막 병신짓을 많이 했거든요. 강화도 조약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다 뺏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자 신민회 좀 들어보셨죠? 예, 신민회를 만들었다고요. 어디서 만들었다고요? 교회에서요. 그 당시 교회가 그랬다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100년 전에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었고 의식 있는 사람이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독립운동하고 애국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근데 지금 교회 다니면요. 태극기 흔들고 광화문 와서 이상한 짓 하는 그런 이미지가 되어버렸죠. 예,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요. 서울 상동교회 이회영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누구죠? 이회영 씨? 일단 어마어마한 부자고요. 6형제가 살았고요. 그리고 이분은 현재 서울 상동교회 기숙사 학원 교감이세요. 예, 교회에서도 장로님급이셨고 그 분과 평양 서북 지역의 안창호 선생님도 장로셨어요. 두 장로님이 만나서 신민회를 주도했습니다. 신민회를. 여러분 그래서 신민회는요 기독교인들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서북 지역의 기독교인 서북청년단이 초창기가 바로 여기서 시작했어요. 서북청년단은 처음에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신민회의 주요 멤버들이었고 근데 나중에 서북청년단이 뭐가 되었죠? 제주 4.3의 살인마들이 되었죠. 예. 그래서 기독교가 조금만 이상해지면 그렇게 된다고요. 자,
이분들이 신민회 주요 멤버들입니다. 안창호, 양기탁, 이동희 등이 주도했고요. 이승훈, 이동희, 이동경, 원덕기, 김구, 유동결, 이가, 문일표, 최재부, 윤치호, 조성환, 노병인 등등등등등등. 그 당시 독립운동 좀 한다는 분 한 70여 명이 모였어요. 신민회를 만들어요. 그리고요 1910년 3월 신민회에서 긴급회의합니다. 야, 안 되겠다. 우리나라 빼앗겼다. 우리나라에는 더 이상 독립운동이 안 된다. 해외에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자. 그러려면 독립군을 키워야 되잖아. 우리 무관학교 설립을 결의합니다. 신민회는요 그러면 공공의 단체입니까? 사적인 단체입니까? 사적인 단체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부터 우리의 선택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그 당시 광주 분들이 희생당한 사람들을 태극기 그 관을 태극기로 감쌌다 그랬죠. 왜 그랬다 그랬죠? 왜? 아니. 여러분 관을 태극기로 감싸는 건 어떨 때 이렇게 합니까? 좋아요. 순국한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 광주 사람들은요. 우리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가지고 민주화를 위해 일하다 죽었다라는 의식이 있었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비록 정부에서 파견했지만 저 진압군들은요. 그들이 오히려 반란군이라고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우리의 정통의 역사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역사의 정리가 끝났잖아요. 자, 다시요. 그러면 신민의 분들은요. 사적 조직입니까? 공적 조직입니까? 애매해요. 조직은 처음에 사적으로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때 정부가 없어져 버렸죠. 정부가 없어지고 우리 국민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이에요. 충분히 공적 조직을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특히 이때는 국권을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래서 신민회가 이때 임시정부도 없으니까 신민회가 공적 기관이다. 우리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뿌리 중에 하나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신민회는요 사적 조직으로 출발해서 국권 상실한 후에 공적 조직의 역할까지 하는 그런 조직이 되었어요. 그래서 무관학교를 설립을 결의합니다. 여러분 무관학교 만들려면 돈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보통 대학교에서 제일 돈 많이 들어가는 대학이 어느 계열입니까? 예체능 계열이에요. 준비물이나 이런 게 비싸가지고 기구가 비싸가지고 제일 비싸거든요 그런 게. 그런데 무관학교 어떻습니까? 준비물이 뭐예요? 총, 수류탄, 대포 이런 거예요. 그런 거에서 훈련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삽니까 이 당시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그거를 1910년 12월 이회영 육형제가 전 재산 그 당시 40만 원이었어요. 를 처분해서 선발대로 망명합니다. 만주로. 여러분 이 40만 원이요. 그냥 40만 원이 아니에요. 2015년도에 연구자들에 의하면 전 재산 그 당시 가치로 2015년 가치로 600억이에요. 600억. 근데 이 연구도 잘못된 거예요. 2017년도 연구에 의하면요. 독립운동에 5조 원 바친 주인공 이회영. 왜냐? 이게 이회영 일가의 집안이 재산이 소, 밭, 물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요. 그 땅은 안 팔았대요. 빨리 가야 되니까 소, 금부치, 쌀 이런 동산들이죠. 우리는 동산만 해서 600억이고 그 부동산까지 다 처분했으면 약 5조 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러니까 무관학교를 세울 수 있었죠. 여러분 무관학교 세우려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총 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수류탄 던져봐야 되잖아요. 대포 쏴봐야 되잖아요. 이거를 이 돈으로 충당합니다. 이래서 만든 게 1911년 4월 서간도 유하현 사원보에 경학사를 설립합니다. 경학사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주경야독 있죠. 주경,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한다. 그게 경학사예요. 그래서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경학사입니다. 여기가 삼원보. 자, 북한과 현재 경계선에서 바로 위에 있죠. 여기를 만주지방 혹은 남간도 이렇게 불러요. 남간도. 여기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바로 여기다가. 그리고요, 이 당시 여기 보세요. 뭐 중광단, 북로 군정서, 사관 양성소, 의금부, 성명의 권역, 대한광복군 정부, 대한구민회 등등등. 이 간도 지역에 우리나라의 독립군 독립운동 단체 및 학교가 10개가 넘어요. 굉장하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조선족 무시하면 그 사람은 매국노입니다. 이해되시죠? 조선족들은 다 이 독립군들의 후예입니다. 조선족 무시하고 중국 무시하는 사람들은 매국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일막강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 조선족을 매도하는 발언을 유도하는 사람들이 일본인 해커들이었다고. 예, 이제 조선족 욕하시면 안 돼요. 그들이 무슨 짓을 욕하시면 안 돼요. 왜냐? 그들에겐 독립군의 후예라는 까방권. 자, 하은아, 까방권이 뭐야? 잘 몰라? 자, 까방권이 너도 몰라? 수민이 까방권이 뭐야? 예, 까임 방지권입니다. 까임 방지. 무슨 잘못을 해도 욕 먹을 것을 욕 안 먹어도 되는 거. 이분들은요, 까방권이 있어요. 독립군의 후예라는 거. 보세요. 이회영 그 일가가 6형제가 다 5조 원을 팔아서 여기 가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웠다니까요. 그들의 후손을 우리가 어떻게 욕합니까? 욕하려면 5억이나 내고 욕하라고요. 이분은 5조 원을 여기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넣었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신흥무관학교가 시작됩니다. 1911년 6월 10일에 추가가에 신흥강습소를 만들어요. 처음엔 강습소라 그래서 체계가 잘 안 잡혀 있었어요. 이게 1년이 지나서 신흥무관학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엔 한 가지 있어요. 신흥강습소는 학교들의 학원 규모였어요. 몇십 명. 근데 청년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몇백 명 규모가 되어버렸어요. 아, 안 되겠다. 집도 새로 짓고 제대로 갖추자. 그래서 12년 7월에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합니다. 1919년 4월. 여러분 1919년은 언제죠? 3.1운동 그 해잖아요. 예. 남만주 독립운동기관 한족회와 군정부 서로 군정서 수립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서로 군정서 들어봤죠? 서로 군정서 못 들어보셨어요? 이번에 들으세요. 군정서가 뭘까요? 군정서가 군정. 네. 군인. 그 정은요. 정부를 이야기해요. 정부. 군정이라는 건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해방 후에 미군정이 들어왔다고요. 그거예요. 남만주 지역을 이 서로 군정사라는 데가 다스리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대단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원래 만주도 우리 땅이었는데 일본 개새끼들이 중국하고 청나라랑 협약을 맺어버렸죠. 간도 협약. 야, 니네 그거 니네 중국 가져. 이렇게. 일본이 편이 거꾸로 오니까 독립운동하니까. 자, 그래서 서로 군정서를 만들어요. 이거는 단순한 군사 조직이 아니라 군사 조직 플러스 정부 조직이 들어갔다고요. 1919년 5월 유하현 고산자 하동 대주자의 신흥무관학교 본교를 드디어 개교합니다. 이게 신흥무관학교 모습입니다. 아주 큰 초가집이죠. 그리고 이 손에 뭐 하나씩 다 들려있죠. 뭐겠습니까? 총이요. 총이요. 총.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겨요. 하나. 이들이 학교를 세웠다 그래요? 다 어쨌든 돈 주면 사올 수 있으니까 사왔다 쳐요. 누가 가르쳐 줍니까? 교관이요. 교관 어디 있어요? 교관이 누구였냐면 대한제국 있죠. 고종 황제가 만든 마지막 대한제국. 그때 신식군대와 구식군대 간에 갈등이 생겼었죠. 그게 뭐라고 하죠? 이모군란이죠. 이모군란으로 크게 문제가 커지고 그 신식군대에 있었잖아요. 그 신식군대에 있었던 자들이 여기로 와요. 여기로 와요. 그들이 깨어 있었던 거예요. 다 군대 해산 당하니까 여기로 교관을 해요. 자, 그럼 다시요. 신흥무관학교는 어디 출신 교관이 왔다고요? 대한제국 군훈련소 출신들이 교관이 왔어요. 그리고 그 교관 중에 되게 유명한 사람 두 분이 계셨어요.
1번 지청천 장군님. 들어보셨나요? 2번 1번은 그럴 수 있어. 2번 김좌진 장군님. 예, 이 두 분이 여기 교관 중 한 분이셨어요. 지금 우리 역사학에서는요, 여기 교관들 또 여기 있었던 졸업생들 명단 밝히기 계속 하고 있어요. 많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 나중에 청산리 대첩 때 김좌진 장군님이 이제 장군이 됐잖아요. 밑에 부하들 어디 출신이었을까요? 대부분이 다 여기 신흥무관학교 출신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놈들과 싸워서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냥 옛날처럼 동학농민혁명처럼 죽창 들고 활 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어마어마한 지원과 체계적 교육하에 신식 군대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 신흥무관학교의 정신은 6개입니다. 희생, 필승, 인내, 염결, 창의, 한 거 다 알겠는데 염결은 잘 모르시겠죠. 청렴결백을 줄인 겁니다. 염결, 청렴, 염, 결백, 청렴결백. 예, 깨끗하게 살고 그리고 돈 막 이상하게 벌지 않고 제대로 벌겠다 이런 거. 이 6가지 정신을 가지고 배웠다고 합니다. 그 과정입니다. 본과는 4년이에요. 3년은 중등과정, 그리고 1년은 군사, 그리고 장교반 6개월, 하사관반 3개월, 특수훈련반 1개월. 여기 하나로 장교와 부사관과 병사와 특수부대까지 다 양성했던 겁니다. 되게 체계적이죠. 예. 자, 과목 보병, 기병, 포병, 공병, 군수, 측량, 축성, 전술, 전략, 유술. 유술은 1대1 무술 얘기, 1대1 특전사 훈련 같은 야간 도강, 밤에 강 넘는 거. 왜냐면 거기서 넘어오려면 압록강 넘어야 되니까. 예. 도강, 행군, 국어, 대한지리, 국사, 외국어, 교육학, 경제학, 수학, 물리학, 화학, 생리학, 창가, 체조 등등. 간단하게 우리나라 종합대학 수준이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단순히 싸움만 가르친 게 아니라 교양인, 싸움 잘하는 교양인을 길러냈어요. 예. 문무를 경험하게. 여기서 말하는 창가는 우리 근대 서양식 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체조는요, 예, 이런 필라테스가 아니라 PT 체조입니다. 맨손 체조. 이 체조에 굉장히 능하신 분이 계셨어요. 누구죠? 여운형 선생님. 여운형 선생님. 네. 자, 그리고 졸업생 약 3,500명입니다. 여러분, 근데 가슴 아프게도요, 신흥무관학교가 실제적으로 여기서 만주지방에서 군사들을 키워낸 게 10년밖에 안 돼요. 10년밖에 못했어요. 그동안 3,500명을 키워냈다고요. 그리고 2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했어요. 배웠으면. 어마어마하죠. 예, 3,500명이 다 장교거든요. 와. 그리고 교가는요, 예, 서북으로 흥룡태원 남해영절에 여러 만만 한원자손 업어기르고 동해 섬중 어린 것들 품에다 품어 젖 먹여 기르니 뉘뇨 우리 배달나라에. 여러분 이 곡조 아시죠? 이 곡조가 뭡니까? 찬송가 350장 마귀 돌가 아니 마귀도 아닌데 늘에 쌓을 것은 맞아 이거죠 이거. 예. 이게 우리 그 곡을 따와서 그대로 가사만 바꿨어요. 이런 곡들이 19곡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신흥무관학교 교가죠. 여러분 독립군가 아십니까? 독립군. 우리나라 독립군가도 이 곡조예요. 예, 독립군가. 힘써 나가서 싸워 이기자 이렇게. 그리고 우리 찬송가도 이거죠. 이거의 원곡은 조지아 행진곡이라고 미국의 그 남북전쟁 당시에 군가로 쓰고 승전가로 썼던 곡이 있어요. 그거를 일본의 1800년대 어떤 목사님이 그게 너무 신나고 좋잖아요. 찬송가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야 그 원곡을 지었어요. 그 찬송가가 우리나라로 넘어왔어요. 찬송가가 우리나라에 넘어오니까 이 당시 신흥무관학교 세운 사람들, 신문의 사람들 다 기독교인들이었거든요. 너무 좋잖아, 신나고. 웬만한 거 다 여기다 붙여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올드랭 사인 아십니까? 그게 뭐죠, 올드랭 사인이? 곡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애국가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처음에.
최초의 애국가도 올드랭 사인에 붙였어요. 그렇게 이 당시에 서양 음악이 발달하지 않아서 찬송가의 곡조를 대부분 따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흥무관학교 교가를 만들었습니다. 자, 신흥무관학교는요 1920년 7월 일제 탄압으로 폐교됩니다. 왜냐? 1919년 3.1운동 이후로 더 많은 청년들이 가서 막 배워오는 거에 가서, 그리고 만주 지역에서 이제 이들이 신흥무관학교가 한 10년 됐으니까 실제적으로 군사력을 보유하고 만주에서 전투를 해보니까 다 지는 거예요. 봉오동 전투죠, 천산리 전투죠.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만주 참변을 일으킵니다. 그거 아시죠? 만주 지역에 있는 자유주의 참변가에서 싹 우리나라 국민들 다 죽여버린 거, 일본 놈들이. 그래서 이때 신흥무관학교가 폐교합니다. 근데 폐교 당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폐교를 해요. 왜냐? 우리 3,500명 키웠어? 많이 키웠어. 자, 각종 단체로 확대 재생산합니다. 너는 이제 학교 다니지 말고 서로 군정서 가서 총 들고 싸워. 너는 북로 군정서 가서 너는 대포 쏘고 싸워. 너는 임시정부 가서 작전 짜. 이렇게. 그래서 확대 재생산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영화 암살에 나오는 그 조진웅 씨 속사포, 내가 신흥무관학교 출신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1947년 전쟁이 끝나고 이시영 당시 부통령, 이시영은 이회영 씨 동생이에요. 신흥무관학교 주역 중 한 명이겠죠. 이시영 부통령이 서울에 신흥 전문 학원을 설립합니다. 전문대를. 이게 당시 사진이에요. 이게 부통령이니까 뭘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2년 후에 신흥대학으로 승격시켜버려요. 신흥대학. 이게 지금 보세요. 신흥 유니버시티 그 표지 사진이죠. 옛날에 이렇게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자, 이게 신흥대학교의 교문입니다. 등용문이라고 불리는. 저기 하은아, 이런 문 본 적 있어? 아리까리 하지?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뭐라고요? 좀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정답이십니다. 여기 지금 등용문 신흥대학원, 신흥대학교 써 있거든요. 이 신흥대학교가 이렇게 지금 경희대가 됐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신흥무관학교에 아까 그랬죠. 문무를 겸비한 형님이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교양 부분도 있었고 무과 부분도 있었죠. 교양 부분이 이렇게 경희대학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1960년 경희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합니다. 자, 그래서 경희대 가면요, 신흥대학교터 일제강점기 서간도에서 독립군을 양상했던 신흥무관학교의 후신인 신흥대학이 1949년 3월 20일 정식 대학으로 인가받아 개교한 자리, 신흥대학은 1955년 회기동으로 이전하여 1960년 경희대학교로 이름을 바꾸었다라고 머릿돌이 써 있어요. 지금 경희대학교가 신흥무관학교 중에서 그 교양이라든가 그런 걸 맥을 잇는 그런 학교라고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데 2016년 6월 8일 기사입니다. 경희대는 왜 신흥무관학교의 흔적과 뿌리를 없앴을까? 뭔 소리냐? 여러분, 제가 나온 신학교는요, 원래는 평양에 있다가 전쟁 후에 서울로 와서, 그리고 서울에서도 7개로 갈라져 있어요. 지방으로 내려가면 다 갈라졌어요. 그래도 저희 학교도 우리 뿌리는 평양이야 해서 제가 107기,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동주 시인이 8기, 이렇게 따져요. 우리 다 어떻게 조금만 엮여 있으면 다 내 뿌리가 저기야라고 하잖아요. 경희대학교도요, 우리 신흥무관학교 아니 신흥강습소 출신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2010년도에 신흥무관학교를 다 안 하려고 그래요. 신흥무관학교 창립 그런 것들, 여러 회의들, 행사들에 경희대가 우리는 다른 학교인데 계속 이래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때가 박근혜 때였거든요. 박근혜 때였거든요. 그래서 박근혜가 물러갔어요. 물러가고 나니까 2019년도 문 대통령
육사 뿌리는 신흥무관학교 발언의 경희대 반색 내막. 자, 실제로요 신흥무관학교에 무 쪽인 부분이 있죠. 무술 쪽인 부분은 그 전에 대한제국에서 왔다 그랬죠. 그리고 그게 이제 흩어져 가지고 서로군용소 북로군용소 임시정부로 갔어요. 그럼 임시정부에서 넘어온 게 지금 육군사관학교잖아요. 그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얘기한 거예요. 육사 뿌리는 신흥무관학교다. 그랬더니 육사는 어떻게 했어요? 육사 기분이 좋아요. 이때 그래서 홍범도 장군 흉상 세우고 뭐 다 세웠어요. 경희대학교는요. 그래 맞아. 육사 뿌리가 신흥무관학교잖아. 근데 거기에 이제 문과는 우리가 다시 먹을게 라고 경희대학교에서 다시 숟가락을 얹기 시작했어요. 아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경희대 역대 총학 시국선언 윤석열 폭거 끝까지 항쟁 경희대가 제일 처음 했어요. 그 이유가 이겁니다. 왜냐? 이미 동익군의 뿌리를 댔기 때문에. 네. 그리고요 우리는 이 경희대 학생들이 낸 성명서예요. 우리는 신흥무관학교로부터 비롯된 자주 경희의 기치를 지켜내며 총학생회장단을 수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경희대가 우리 신흥무관학교 후신입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신흥무관학교 창립 기념회 뭐 기념회 같은 데서 경희대학교에서 쓱 화환을 보내기 시작했고 이사들을 파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좋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뿌리를 찾아가야 해요. 그런데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육사의 뿌리를 어디다 뒀다고요? 지금요? 신흥무관학교 뒀죠. 예, 그러니까 육사에 그때 좋아 맞아 우리 일제잔재 아니라 우리 그거야 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육사에 세웠던 홍범도 장군 등등 장군 6명의 장군 동상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치운이 많이 막 난리를 피웠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 현실이 XX 같잖아요. 나쁘잖아요. 그러면 신흥무관학교를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본군 만주 사관학교를 찾을 수도 있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 예. 자, 경희대 재학생 졸업생들이 신흥무관학교 이름으로 뭉친 이유는 이제 얘네들이 신이 났어요. 이제 그래 우리 뿌리 찾자. 아니 경희대학교 출신이라면 우리 학교가 60년대에 개교한 80년대 학교보다 1907년도에 개교한 120년대 학교 훨씬 좋잖아요. 독립군의 뿌리라는데. 그래서 이회영 일가 전재산 처분에 세운 신흥무관학교 3,500명 졸업생 독립운동 출신 주역 해방도 신흥대학 됐지만 6.25 전쟁 주임 바뀌어 1960년 경희대로 개명 신흥 역사 사라져 총동문회 총학생회 해방 맺고 경희대 뿌리 찾기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이 이후로 신흥무관학교 3,500명이잖아요. 그 명단들 찾아내고 있고요. 그럼 명단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무조건 그렇죠. 독립군 되는 거고 그 후손들은요. 우리 독립군 후손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우리 지난번에 그 어윤희 지사님의 후손이 여기 계시잖아요. 예. 이럴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역사는요, 여러분 현실이 중요해요. 지금이 윤석열 체에서 이런 거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겠죠. 거꾸로 하겠죠. 자, 다음요. 이재명 대통령 끝나고 다음 정부가 또 이상한 정부가 들어서요. 그렇죠. 이런 거 다 지워버리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역사는요, 지금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우리의 정통성을 두느냐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디를 우리의 뿌리를 두느냐. 이제 보세요. 경희대, 육사, 신나게 신흥무관학교는 우리 겁니다. 그러고 있잖아요. 자, 신흥무관학교의 후신들입니다. 이제 후신들. 자, 의열단 들어보셨죠? 의열단 뭐 하는 데입니까? 의열단 의로운데 열심을 내는 단위예요. 예, 간단하게 다른 데는 뭐 외교로 하자 뭐로 아니 왜 무슨 독립은 총과 칼이야 수류탄이야 라고 했던 비밀 결사 무장 단체입니다. 1919년 의열단을 누가 만들었어요? 약산 이것도 이분까지 할게요. 김원봉 선생님 이분이세요. 여기 깍두기 머리 선생님 보신 분. 이분은요 왜 찐이냐면 한참 일제가 최고로 우리를 독립군 핍박할 때 있죠. 김구 선생님보다 현상감이 높았던 유일한 분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김구 선생님보다 더 미운 사람이 김원봉 선생님이었어요. 정말 신출 귀몰했어요.
일본 요인들 다 죽이고 뭐 암살하고 폭파하고 그랬는데 끝까지 안 걸렸어요. 그게 약산 김원봉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의열단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 김원봉 선생님이 바로 신흥 무관학교 출신이십니다. 여기 대다수가 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서로군정서, 육군 무관학교, 광복군 사령부, 이 모든 게 다 발전적으로 해체해서 이들이 들어갔던 곳이에요. 자, 그러면요, 보세요. 임시정부의 서로군정서, 육군 무관학교, 광복군 사령부, 여기서 이어지는 게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거든요. 그래서 임시정부 한국광복군으로 그 명맥이 이어지고요. 여기서 육군사관학교와 조선의용대로 갈립니다. 육군사관학교는 지금 우리 서울에 있죠. 조선군 의용대는 어디 있을까요? 평양에 있습니다. 이게 조선의용군으로 바뀌어요. 조선의용군으로. 그래서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남북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평화무드가 더 되잖아요. 그러면 남한 군인과 북한 군인이, 야, 알고 봤더니 너 육사 나왔어? 너 조선의용군 출신이야? 와, 우리 무관학교 출신이네. 그렇게 같은 공통의 뿌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발굴해내야 돼요. 그리고 육군사관학교의 뿌리는 신흥무관학교라고 2017년도에 백기인 국방부 구사편찬연구소 박사가 이렇게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졸업생을 중심으로 인적 물적 개선을 등등 중에서 신흥무관학교가 육사의 뿌리다라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게 먼저 찜하는 게 중요해요. 먼저 찜을 해놔야 돼요. 그 인적 계승 사제 시간들을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라고 연구를 해낸 겁니다. 자, 다시요. 신흥무관학교를 만든 단체 이름은 세 글자, 신민회. 예, 신민회 신흥무관학교 설립 주도자들이 대부분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 중에 서북청년단의 원류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상하게 획가닥 돌아버리니까 학살자가 된 거고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100년 전부터 이렇게 철저하게 애국, 자기 돈 5조를 써가면서 애국, 내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리고 후신들을 키워가면서 애국하고, 그 열매가 바로 지금 우리나라 민주 대한민국입니다. 100년 만에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 신흥무관학교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후신인 경희대, 육군사관학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기억을 해야 그게 우리께 돼요. 그리고 다음 정권도 이상한 놈들에 넘어가면 이것도 다 지워버릴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한 일이 자기 돈과 목숨과 모든 걸 희생해서 세워서 여기까지 온 거라면, 우리가 한 일은 그걸 기리고 지키고 계승하는 겁니다. 자, 이제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도 나중에 혹시 합니까? 100년, 우리가 지금 해놓은 작은 일 하나가 100년 후 후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칠지, 그것을 기대하시고 현실에서 열심히 지켜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